사람들은 이번 화에서의 영자의 모습을 좋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호감이 올라가는 이번 화에서 이상한 지점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현숙과 상철이 막 가까워지면서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영자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현숙 언니, 작전 성공했네. 그렇다면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을까요? 영자는 정말 몰랐던 걸까요? 영자의 이 말은 어쩌면 호감이 계산처럼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장난 같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확신을 흔들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그 장면을 중심으로 이번 화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영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매 화마다 커뮤니티라든가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달라지는 사람은 웬만하면 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번 화까지만 해도 영식이 공구해? 인플루언서해? 라는 말에 대해서 그리고 인플루언서 관련 대비를 함으로 해서 평가가 안 좋아지다가 또 이번 화 때는 평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가는 사실 최신화를 기준으로 갱신이 되긴 해요.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번 화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어느 정도 영자라는 사람이 어떤 포지션으로 이번 방송에 나가는지가 조금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영자가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황의 흐름을 빨리 읽고 자기 위치를 조정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자를 악인으로 보려는 건 아닙니다. 영자가 가진 독특한 힘은 말 한마디로 관계의 공기를 바꾸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잘 보면 그녀는 방송 내에서 그 나는 솔로 25기 때랑 본방 때랑 다르게 조금씩 자기를 다듬어 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가령 25기 본방 때는 당시 한창 논란이 됐던 모습이었죠. 그 미경, 연상 언니였던 미경에게 왜 나를 질투했어? 더 질투나게 했다라고 하고 반말하거나 그러다가 이제 밑에 있는 이경 씨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 대 맞아요. 그러다가 왜 궁금해? 말 안 해줄 건데 라고 굉장히 그 미경 씨에 대해서 좀 약간은 손 아랫사람으로 오히려 본인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했던 모습이 나왔었죠. 지금 사귈 때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습들이 나와요.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느꼈냐면 중간에 이제 순자와 대화를 하면서 치카치카 하면서 난 이제 영식으로 정했다. 영식과 17순자가 잘 되고 있었다는 걸 너무도 잘 알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번 화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자, 마지막으로 이번 최신화 때 여자들을 남자들이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면서 현숙과 상철이 이어지죠. 그리고 그 모습을 영자가 보면서 말을 딱 던집니다. 뭐라고 대사를 던지냐면 중간에 이제 현숙과 상철이 막 향수 얘기를 해요. 너 향수 제이 브랜드야? 맞아. 향수 좋아? 라고 현숙이 말하니까 아니 어제도 물어보려고 했어 라고 하면서 대화를 너무 잘해요. 지금 현숙과 상철은 이 향수라는 걸 기점으로 사이가 점점 이제 친밀해지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현숙도 어느 정도 상처를 위해서 뿌렸던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뿌렸다는 거 봐서는 자연스럽게 뿌린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영자가 탁 파고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현숙 언니 작전 성공했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말을 서로 하지도 않는 사이였는데 현숙이 조금 영자를 피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현숙에게 갑자기 이제 친밀함을 보이면서 언니 우리 작전 성공했네 라고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상철이 그렇게 자막이 뜹니다. 실제로도 이게 작전이라고? 상철이 반박합니다. 아니야 오늘부터 아니고 어제부터 같은 향수였는데 라고 상철이 쳐내요. 여러분 왜 굳이 이 타이밍 영자는 두 사람이 상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려고 했을 때 영자가 이런 말 한 걸까요? 이와 같이 현숙과 상철이 잘 되고 있을 때 마음속에 뭔가 의문, 의구심 정말 현숙이 나를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나? 라는 문을 생긴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모습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번 화에서의 1화 때부터 지금까지 모습 그리고 본방 때 미경한테 보여줬던 모습들 만약에 상철이 의문을 갖게 된 순간 현숙과의 관계가 잘 풀릴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영자의 말이 장난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 친밀감이 생기는 그 순간에 작전이란 단어가 모두가 보고 앞에서 들어가면 그 친밀감이 순수한 호감인지 계산인지 상철은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생각은 옆에 있는 25순자도 마찬가지고 그 전날에 옷 이야기하면서 옷 봐달라고 자기 경쟁자한테 나 데이트 나갔는데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하면서 지금 한창 연애가 잘 안 풀리고 있는 순자한테 그렇게 했던 장면도 그렇고 즉 영자는 자기 데이트를 앞두고 감정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대에게 조언을 구하는 방식이 반복됩니다. 그것이 제가 영자에 대한 사람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자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혀봤고요. 남은 시간에는 이 사기를 함께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들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철과 순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영철이 17순자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꼈다는 표현을 합니다. 편안하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안정감, 편안함이란 말을 하게 되면 설렌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 관계가 보통 잘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순자도 그렇고 약간은 그 관계를 영철과의 관계를 조금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면 영식과 상철이 대화에서 계속해서 영식은 선뜻 뭔가 영자를 선택할 때도 확 이거야 하면서 확 하지 않고 계속 고민해요. 고를까 말까. 최소 선택의 의미를 너무 깊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할 것 같긴 한데 영식이 이 관계를 끝까지 끌고 나갈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회의적이에요. 너무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주려고 미리 챙겨온 영식이 물론 이 선물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영식도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영자도 그 사이에 사랑하는 이 달라져서 뭐 연인이 될 수는 있겠죠. 앞에서 영자가 보여줬던 그 수많은 모습들이 좀 아른거릴 것 같긴 해요. 언니 작전이야? 아니면 그 앞에서 본방을 포함해서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여전히 사랑은 계속된다 해서 반복되는 그 모습들이 좀 찝찝하지 않을까. 물론 반대로 이제 남자들이 자꾸 영자에 대해서 내려치기를 하니까 영식이 욱해서 아니에요. 영자는 주토피아도 좋아하고 막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욱해서 내가 그래도 좀 고민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반발심으로 하긴 했지만 뭐 폭이 넓다라는 말로 영식도 얼머무리고 있지만 동시에 영식 또한 대충은 느꼈을 것 같아요. 형들이 하는 얘기가 틀리진 않다. 그래서 옆에 있는 영호가 전곡을 찌릅니다. 그래서 영식이 너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리는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상철이 20대 연애라고 탁. 그리고 영식도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실없이 하는 대화는 잘 통하는데 진짜 가벼운데요. 자,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여러모로 영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진실을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닐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순자와 영식이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순자가 자기를 연애를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 방송 철학상, 그리고 제 인간의 심리라든가 세계에 대한 철학상 연애를 못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데요. 저는 결국 연애도 인간관계의 일부고 인간관계가 서투르다는 말은 있을지언정 이때 순자가 놓친 거는 결국 배려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영식에게 미리 얘기를 하지 않고 27 영철을 골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 두 번째로 순자가 미끄러졌던 부분은 이제는 관계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나름대로 관계의 신의를 쌓으려고 했던 그 영식의 마음에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너가 1순위 했잖아 라고 했던 부분이 영식에게 있어서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게 저는 순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를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자를 아니면 남자를 상대방 이상을 뭐 빨리 많이 꼬신다는 건가? 그 말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허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그 환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연애를 잘한다고 한들 나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위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내가 수많은 연애를 해도 여전히 공허한 마음은 그대로이지 않을까요? 그게 뭐 연애학 개론, 뭐 연애 박사, 뭐 연애 고수라는 말에 대한 저희 평가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을 대하는 법을 이분들을 통해서, 이 출연진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회차에서 또 의미 있는 게 있다면 영식과 영자의 대화죠. 이 사람이 최종 커플이 되고 현재 커플이 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식이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상대방이 여자라서 좋은 건가? 친한 동생으로 좋은 건가라는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후에 영자가 또 열심히 고민하다가 그 특유의 받아치기를 또 시전해요. 즉 상대방이 말하는 걸 미러링을 한다고요. 오빠 근데 그건 나도 똑같아. 아니 영자는 치카치카를 하면서 저번에 순자한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영식이야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럼 이때 그 했던 얘기를 하면 돼요. 이때 했던 얘기를 또 안 하고 똑같이 그냥 미러링을 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미러링이야. 알아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감정을 바로 알아? 그러면서 동시에 영자는 그래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온 거야. 이 말을 던지게 되면은 영식은 마음의 결정을 했냐 안 했냐 양자택일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식의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영자가 똑같이 따라해요. 나도 마냥 그런 건 아니야. 나도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대화 결이 맞지 않나고 느꼈어. 하지만 털러팅했던 곱창 데이트 때 좋았던 것 같아 라고. 근데 술기운 때문인지 호감인지 고민했었다. 나도 깊이 있게 얘기를 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이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안 한다고요. 즉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깊이 있는 대화에 대한 대화를 하지 깊이 있는 대화를 막상 안 한다고요. 가벼운 대화는 인정하지만 장기 관계로 갈 수 있는 깊이에는 계속 물음표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진지한 이야기 해야지 라고 말은 많지만 정작 자기 삶과 가치관을 여는 대화는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대화라는 거는 자기를 공개하는 거거든요. 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결혼할 거고 애를 낳고 할 거야. 난 이런 걸 좋아하고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과는 이런 데이트를 하고 싶어. 이렇게 삶을 채워나가고 싶어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대화를 할 거야. 마치 우리 이야기 영수가 우리 이야기 나눠요 하지만 막상 이야기를 나눌 때가 되니까 또다시 이야기 나누는 얘기만 하지. 마티로시카라는 것처럼요. 까도 그냥 똑같은 말 계속 나오는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영자는 결국 이 관계에 대해서만 메타적인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메타적인 것만 얘기를 하지 그 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영자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모습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따가는 또 상철한테 상철 현숙 언니 작전 통했네 라고 확 들어갈 때도 있고 지금은 또 영식에게 맞춤형으로 굉장히 영식을 미러링하고
영식을 위하는 듯한 말 하고 있지만 글쎄요, 너가 1순위 나도 널 염두에 두고 있어 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 그 4개 데이트 건데 나 쳐냈던 그 느낌과도 유사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숙과 상철의 데이트 장면이 저는 상당히 의미 깊다고 느꼈는데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상철이 계속 이제 더 마시자고 하고 더 있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관계가 잘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첫 번째로 현숙이 이제 최종 선택에 대해서 나는 최종 선택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했을 때, 상철이 끝끝내 거기에 대해서 얼머무린다거나, 그 이후에 이제 현숙이 이제 어깨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끼부리는 거냐고 약간 메타적으로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타적이라는 거는 제3자 입장에서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메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겨드랑이 어떻게 밀릴 건데요? 정말 어지러워서예요? 아니면 끼부리는 거예요? 조금은 거짓말 같아 보였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상철은 이번 데이트에서 오래 남으려고 했냐? 한번 끝까지 자기 마음을 테스트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술도 먹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내가 다 해봤는데, 그리고 같이 스킨십도 해봤는데 마음이 그 이상으로 생기지 않네. 즉 현숙은 이 관계를 확정 지으려고 했던 건데, 상철은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 차이가, 대화는 통하지만 대화가 통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다 쌓이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상철님이 확인한 건 아니었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슈퍼 데이트를 나갈 때 현숙에게 따로 말하지도 않고 하는 것들 말이죠. 사실 어쩌면 관계는 이미 이때 끝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즉 상철은 그 순간 현숙과의 감정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이 행동은 플러팅인가 하고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철은 최대한 오래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끝까지 확인해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이번 사랑은 계속된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영자가 던진 말 한마디, 관계 안에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는가? 누군가는 장난처럼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들어가는 순간 상대는 이게 진심이었나? 계산이었나? 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깊은 대화를 하자고 말하지만 정작 자기 삶과 마음을 여는 대화는 피합니다. 호감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맞춰주면서 자기 자신은 숨기기도 하죠. 그렇게 이번 화에서는 우리가 관계에서 언제 진짜로 상대를 만나고 언제 관계를 말로만 관리하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